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언어 정책에 대해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언어 정책을 만들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인 문화 대국이며 세계로부터 점점 더 큰 관심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 같은 영화는 물론 세계적인 각종 음악 콩쿠르에서 큰 상을 받기도 하고, 작년 FIFA 월드컵 개막식을 BTS와 함께 한 것이라든지, 반도체 에너지 선박 기술에 이어 최근에는 방산 기술과 인공태양 기술에서까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최빈국을 단시일 내에 탈출한 국가 발전 모델을 가지고 있어 아시아,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들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라는 잡지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우리를 일본과 프랑스 앞에 선 6위로 올려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문화와 질서를 이끌어가는 나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발전에서는 언어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언어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언어 정책을 지향하시겠습니까? 먼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한글 정책, 둘째는 외국어 정책, 그리고 언어 산업 정책. 그 세 가지인데, 한글 정책이라는 것은 가장 시급하고 또 중요한 정책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한글에 대한 이렇다 할 정책이 없이 그저 국어기본법에 51개 특정 자모를 쓸 수 있다는 시행 규칙이 있을 뿐입니다. 현행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철학을 가졌는지, 문제는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그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향이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한글은 훈민정음의 개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력을 밝히고 마땅히 훈민정음의 숭고한 뜻을 이어 새 세대에 맞게 개편했음을 밝히고,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새 세대에 맞게 우리가 고친 거예요. 한글이 지향하는 바를 재검토하여 널리 알려야 합니다. 명쾌한 발음 표기 기능을 더욱 살려 한국어뿐 아니라 우리와 관련 있는 외국어를 표기할 수 있어야 하며, 인류의 문자가 가진 약점이나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항에 따라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의해 외국어 발음을 표기하는 발음 표기법을 만들고, 훈민정음 해례와 같은 형식의 책자를 국영문으로 출판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으며 식자들은 거의가 다 오래전부터 비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니 해도 한글은 세계 문자의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공학을 연구 개발하여 세계인이 한글의 혜택을 보고 동시에 한글이 세계 문자가 되도록 앞으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정책을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언어 연구의 중심국이 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췄습니다. 첫째, 한자를 쓰지는 않지만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아직 버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중국을 비롯한 한자를 쓰는 나라에서는 한자를 이미 변형시키거나 버렸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 한자를 되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사람에게 한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다문화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언어는 학교에서 제2 외국어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그 나라의 언어가 우리나라에서 연구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로써 제3국의 이민자나 귀화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긍지와 애착을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어와 중국어. 영어와 중국어는 가장 영향력이 큰 언어입니다. 특별한 배려로 많은 국민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어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만 영어를 제대로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중국어를 쉽게 배우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뿐 아니라 세계의 질서와 문화를 이끌어갈 지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언어를 공용어, 영어와 중국어를 공용어로 쓰는 것도 나중에는 고려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어산업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언어 산업이라는 것은 통번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화 등 각종 영상의 자막 달기, 여러 가지 그 언어 간에 일어나는 다양한 고급 서비스 산업입니다. 2021년 세계 언어 산업 매출은 56조 원에 달했고, 언어 산업의 종사자들은 좋은 조건으로 일하고 있으며 다른 서비스 산업에 비해 월등히 빠르게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량이 세계 5, 6위에다가 문화산업이나 스포츠 산업 이런 그런 것으로 국제 교류가 많아서 언어 산업의 수요가 크지만 언어 산업이라는 업종이 인정을 받지 못해 업종 코드조차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언어 중심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언어 산업의 발전의 추세는 정보산업화입니다. 이 정보산업화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래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언어 서비스는 정보 활동 등 국가 업무에도 필수적이어서 미, 중, 일, 영 등 강대국에서는 복수의 국공영 언어연구원을 만들어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국공영 언어산업연구원을 만들어 언어 관련 연구 정책 개발 및 국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도 언어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2030년 부산 엑스포가 성사되면 특히 문화에 치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한글을 띄워서 세계 문자로서의 위상을 굳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도록 당국에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그간 강의를 생각하며 앞으로 언어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 개인의 의견이라 더 많은 토의가 일어나 우리나라 장래를 위한 언어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강의는 지금까지 강의를 요약해드리고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